사람들 속에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웃고 떠들고 있는데 왜 나만 유리벽 뒤에 있는 것 같은 걸까? 분명히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족도 있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 기분.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한 그 감각. 당신은 그걸 느껴본 적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잘 왔다. 오늘 이 영상은 그 감각에 대한 이야기다.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영상이 아니다. 왜 우리가 그 감각을 느끼는지, 그 감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감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이야기한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다. 세상에 나 혼자라는 느낌은 당신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예민한 사람이라서, 사회성이 부족해서, 혹은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감각이 아니다. 이 느낌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온 가장 인간적인 감각 중 하나다. 철학자들이 이것을 탐구했고, 예술가들이 이것을 작품으로 남겼으며,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왔다. 그 정도로 이 감각은 보편적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감각은 철저하게 혼자만의 것처럼 느껴진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서로 연결된 시대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스마트폰을 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SNS에는 누군가의 웃음이, 식사가, 여행이 가득하다. 그런데 그 화면을 닫는 순간 방 안에는 나 혼자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왜 우리는 이토록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이토록 혼자인 걸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고독의 정체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고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잘못된 처방을 내리게 된다. 첫 번째는 물리적 고독이다. 말 그대로 혼자 있는 상태다. 사람이 없는 공간에 혼자 있는 것. 이것은 선택할 수도 있고 상황에 의해 강제될 수도 있다. 이 고독은 채우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누군가를 만나면 어딘가로 가면 해소된다. 두 번째는 존재적 고독이다. 이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다루기 어렵다. 사람들 한가운데에 있어도 느껴지는 고독. 오랜 친구와 밥을 먹으면서도, 가족과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붐비는 카페 한가운데에서도 느껴지는 그 감각. 이것이 진짜 문제다. 왜 이 존재적 고독이 찾아오는가? 이유는 하나다. 나라는 존재의 내면이 타인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감각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말을 한다. 감정을 표현한다.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100% 전달되는 일은 없다. 내가 느끼는 이 감각, 이 뉘앙스, 이 복잡한 감정의 층위들을 언어로 번역하는 순간 이미 무언가가 손실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귀에 닿는 순간 또 한 번 왜곡된다. 상대는 자신의 경험과 언어로 내 말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해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다. 이것을 처음 직면하는 순간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이다. 인간 존재의 조건이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근원적 고독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각자의 의식이라는 밀봉된 우주 안에 살고 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도,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람과도 그 의식의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는다. 태어날 때도 혼자이고 죽을 때도 혼자이며 그 사이의 삶에서도 어떤 지점에서는 반드시 혼자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 앞에서 무너진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마다 더 깊이 움츠러들고 관계를 포기하고 세상과 벽을 쌓는다. 그리고 그 벽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벽을 쌓을수록 고독은 더 깊어진다. 이해받으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순간 연결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부분적인 연결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부분적인 연결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다른 사람은 이 사실 앞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어차피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다면 이해받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대가 얼마나 이해하느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대에 유독 이 고독감이 극심해진 걸까? 그것에는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한번 상상해보라. 100년 전 사람들의 삶을.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일터에 나가면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을 만났다. 저녁에는 마을 어귀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관계는 깊지 않을 수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촘촘했다. 삶 자체가 공동체 안에 박혀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 일터에서는 업무 외의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본다. 누군가와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결은 철저히 표면적이다. 좋아요 하나, 짧은 댓글 하나. 이것이 우리의 관계가 되었다. 현대 사회는 인간을 원자화시켰다. 원자화란 각각의 개인이 서로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단위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높여줬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해체시켰다. 공동체가 해체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비교가 시작된다. 공동체 안에서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비교의 기준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SNS가 열리는 순간 비교의 대상은 무한히 확장된다.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 그들의 하이라이트 릴이 내 일상 앞에 쏟아진다. 그 순간 우리는 묻기 시작한다.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는 저렇지 않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비어있는 것 같지? 이것이 현대적 고독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절대적 고독이 아니라 비교를 통한 상대적 고립감이다. 실제로 내가 혼자인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세상에 나만 혼자라는 감각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더해 현대인은 깊은 대화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정보를 나눈다. 일정을 공유한다. 밥 먹었냐고 묻고 피곤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 즉 내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두려움을 안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 하기가 어렵다.
약해 보일 것 같고 분위기를 망칠 것 같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괜찮다고 말한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상대도 같은 말을 한다. 우리는 서로의 가면을 보면서 서로 이해받고 있다는 착각과와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실 사이 어딘가에서 표류한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다는 느낌은 더 강해진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당신이 이 영상 앞에서 느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수백만 명이 함께 느끼고 있다. 그들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안으로는 같은 고독을 안고 있다. 당신만 유리벽 뒤에 있는 게 아니다. 모두가 각자의 유리벽 뒤에 있다. 다만 서로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뿐이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진다. 그러나 알므로는 부족하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고독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독 앞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도피이고 하나는 직면이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비슷해 보일 때도 있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도피는 이렇게 생긴다. 고독이 느껴지는 순간 즉시 무언가로 그것을 채운다. 스마트폰을 열고 유튜브를 틀고 음악을 켠다. 혹은 사람들을 계속 만난다. 혼자 있는 시간 자체를 없애버린다. 생각이 깊어지는 것을 막고 그 감각이 올라오기 전에 다른 것으로 덮어버린다. 이것이 나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잠깐의 도피는 필요할 때도 있다. 문제는 그것이 유일한 전략이 될 때다. 도피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독의 감각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압축된다. 그리고 압축된 감각은 언젠가 반드시 터진다. 더 크게, 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랫동안 도피를 해온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것이다. 감각을 억누른 것이지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도피는 자기 자신을 모르게 만든다. 고독의 시간은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만 들린다. 항상 소음으로 가득 채운 삶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이다. 직면은 다르다. 직면은 고독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도망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잠시 앉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감각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렵게 느껴진다. 무너질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너지지 않는다. 감각은 파도와 같다. 오른다. 정점에 달한다. 그리고 내려온다. 그것을 버텨내는 경험을 반복하면 우리는 이 고독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편하지만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앉아 있으면 그 감각이 사실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독은 항상 무언가의 신호다. 진짜 관계에 대한 목마름의 신호일 수 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혹은 내가 스스로를 너무 오래 외면해왔다는 신호일 수 있다. 고독이 불편한 이유는 그것이 사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도피는 그 사실을 듣지 않으려는 행위다. 직면은 그 사실을 기꺼이 듣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더 있다. 고독과 고립은 다르다. 고독은 상태다.
혼자 있는 상태, 혹은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상태.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고립은 선택이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는 것. 이것은 위험하다. 고독을 느끼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 고독이 나를 고립으로 밀어넣도록 허용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 고독을 직면한 사람은 결국 두 가지를 얻는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알게 된다. 다른 하나는 진짜 관계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진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 가면을 쓴 사람과 가면을 쓴 사람이 만나면 진짜 연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상대 앞에 서면 그때 비로소 진짜 만남이 시작된다. 이것이 고독을 직면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독의 정체를 파악했고, 현대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증폭시키는지 이해했으며, 그것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살펴봤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다. 첫째, 고독을 정상화하라. 세상에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다. 모든 인간이 겪는 경험이다. 그 감각이 올라올 때 내가 이상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지 말라. 내가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말라. 그냥 지금 이 순간 나는 인간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상화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다. 실용적인 효과가 있다. 고독을 비정상으로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없애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다. 그 강박이 도피를 만든다. 고독을 정상으로 볼 때 우리는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기면 직면이 가능해진다. 둘째, 깊이 있는 연결을 하나라도 만들어라.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지인이 100명이어도 진짜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다면 그 100개의 관계는 고독을 해소하지 못한다. 반면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가면을 벗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명이 수백 명을 대신한다.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가? 먼저 내가 먼저 벗는 것이다. 가면을. 괜찮다고 말하는 대신 사실은 요즘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말해보는 것이다. 그것은 용기 있는 행위다. 그리고 그 용기가 상대방에게도 같은 용기를 허락한다. 진짜 대화는 누군가 먼저 진짜를 꺼내는 순간에 시작된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진짜에 응답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어색해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화제를 돌릴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그 시도 자체가 의미 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진짜에 진짜로 응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셋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혼자 있을 때 마주치는 자기 자신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 자신과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은 타인과 있어도 불편하다. 외부의 관계로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의 공허는 외부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다.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잠깐 물어보는 것이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다. 산책을 하는 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접촉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다. 정확히는 외롭더라도 그 외로움이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나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는 것. 그것이 고독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영상이 끝나고 화면을 닫는 순간 다시 그 감각이 올 수도 있다. 세상에 나 혼자라는 느낌. 유리벽 뒤에 있는 느낌. 그것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러나 오늘 이후로 그 감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것이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것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도망치지 않고 잠시 마주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삶을 바꾼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다. 그러나 동시에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같은 고독을 나눠 가진 존재들이다. 완전히 이해받을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 연결이 살아갈 이유가 된다. 세상에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가? 그렇다면 잘 기억해라. 지금 이 순간 당신과 같은 느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다. 당신은 그 고독 안에서도 혼자가 아니다.